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5월의 끝이자 A매치 휴식기전 치러지는 마지막 라운드였습니다. 모든 팀들이 진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경기였고요. 그만큼 재밌는 경기가 많이 펼쳐졌던 15라운드입니다.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서울 김천전 2대2로 비겼습니다. 같은 1점, 다른 표정. 서울 김천전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누가 봐도 승점 3점을 가져갔어야 하는 경기였는데 막판 실점으로 2점을 날린 셈이 됐고요. 김천은 어려운 원정에서 두 번이나 추격하면서 값진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서울은 지난 라운드 대비 변화를 줘야 했습니다. 부상, 컨디션 난조, 징계 복귀 등의 이유로 네 자리를 바꿨고요. FA컵에서 좋은 모습 보인 강성진이 선발로 돌아왔고 부상당한 한순규, 이한범 대신에 임민혁, 이상민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천은 센터백 김주성 대신 하창래, 레프트백 유인수 대신 송주훈, 수비 수미죠, 권혁규 대신 문지환, 측면 미드필더 서진수 대신 김한길 이렇게 변화를 줬고 폼에도 4-4-2에 가까운 형태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측면을 강화해서 서울의 측면 공격을 막겠다 이런 보관으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이 주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팔로세비치가 전반 초반에 또 한 번의 빅찬스를 놓쳤는데 그거를 좀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전반 22분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크로스인지 이게 슛인지 좀 불분명하긴 한데 낮고 강하게 때렸다는 점에서는 슈팅 의도가 있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일단 서울은 대량 득점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성용까지 총 4개의 슛을 쏠 정도로 좀 의욕이 있었는데 하지만 전반 9개의 슛을 쏘고도 한 골차 리드하는 데 좀 그쳤고 이게 결과적으로 서울의 발목을 잡는 골이 됩니다. 후반 8분이었습니다. 김한길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골키퍼 키를 넘기는 칩샷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패스기를 잘 본 김한길의 패스와 그리고 조규성의 마무리가 좀 인상적이었고 조규성은 이 골로 무고사에 이어서 시즌 두 번째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반면 서울로서는 라인을 지나치게 많이 올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단점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뒷공간을 커버해줄 이한범의 부재도 좀 아쉬운 장면이기도 했고 또 이 장면이 상징적인 게요. 일부 팬들은 느끼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익수볼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쓰는 모습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한 경기에 9개의 오프사이드를 얻어낸 걸 기억하실 텐데 이런 디테일로 조금 상대의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김천전에선 오프사이드 단 1개, 최근 5경기에서 4개,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평균 4개씩 기록한 걸 비춰볼 때는 최근에 옵사 폼이 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안익수 감독은 경기 끝나고 이례적으로 좀 질책을 했는데 집중력 결여와 같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은 37분에 이상민이 헤더로 데뷔골을 넣었죠. 그럼 다시 앞서 나가지만 김천이 우리 뚝배기가 더 단단해 이런 느낌으로 추가 시간 정승현의 헤더 동점골로 다시 한번 따라잡습니다. KOM은 김한길로 하겠습니다. 2017년에 서울에서 데뷔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으로 이적했다가 입대를 했는데 모처럼 선발 출전해서 어시스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첫 공격 포인트더라고요. 자신의 친정에서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전북 제주전입니다. 제주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주가 이번엔 전주서 전북을 또 한 번 잡으면서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날 변수는 체력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 FA컵에서 베스트 전력을 내보냈거든요. 전북은 3백으로 전형을 바꾸고 일류첸코 구스타보 대신 송민규, 한교원, 투톱이라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세 자리만 변화를 준 채 경기에 나섰거든요. 정우재의 선발 복귀가 눈에 띄었고요. 아무래도 이 체력적인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선제골의 향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초반 기싸움을 팽팽했는데 득점 없이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전반 30분이었죠. 제주가 최영준의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정우재가 뒤에서 집중력 있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앞서 나가지만 앞선 장면에서 조성준이 옵사이드로 인정이 되면서 VAR 결과 취소가 되죠. 기록을 살펴보니까 전북이 무패를 시작한 3월 19일 김천전에서 조규성의 골을 내준 이후 9경기 동안 전반에서 골을 내준 적이 없더라고요. 네. 문제는 전반 득점도 3번밖에 없었다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체력적 부담이 되는 후반 결국은 집중력 그리고 결정력에서 갈릴 수밖에 없는데 제주에는 누구냐? KUM 주민규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해. 주민규 후반 12분이었죠. 제루소의 크로스를 노마크 찬스에서 결정적 헤더로 밀어넣었는데
놓치면서 남길감도 이렇게 안타까운 거 오랜만에 봤거든요. 머리를 감싸주었는데 이어진 두 번의 찬스에서 이름값을 확실히 해냈습니다. 후반 15분이었죠. 김봉수의 수루 패스를 받은 제르소가 이용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보냈고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제주의 공격 전개도 물론 좋았지만 수비 커버링 과정에서 최보경, 홍정호의 움직임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홍정호는 최근 연이은 풀타임으로 인해서 체력자로 인해 쫓아가지 못한 걸로 좀 보이고요. 이어 32분에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송범근 골키퍼가 쫓아가지도 못하는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경기의 쐐기를 막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동작에서 나온 터닝슛인데 이게 기대 득점 값이 굉장히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주민규의 개인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발먹힘이 얼마나 좋은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주민규는 이날 사실 히트맵을 보면 거의 미드필드에 가까울 정도의 플레이 펼쳤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단 3번의 슈팅 기회로 2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정력 보여줬는데 최근 주민규는 진짜 해리케인 같은 예, 스탯이 9골 4도움입니다. 예, 지금 뭐 도움, 뭐 득점 모두가 지금 잘하는 선수고요. 반면 전북은 경기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팀을 지탱해주던 무패 행진마저 마감이 됐습니다. 주중 FA컵에서도 주력들을 내세운 게 결국 체력 부담으로 돌아왔고요. 체력도 체력인데 지금 공격진의 컨디션이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는 게 전북 입장에서 굉장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윙어들의 움직임도 날카롭지 않고요. 후반 막판 슈팅에서 보다 구스타보, 이날 뛰지는 않았지만 일류첸코, 최전방 공격수들이 전혀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북이 지난 시즌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공격의 힘으로 반등의 포인트를 잡았었잖아요. 올해는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수협 울산전입니다. 울산이 2대1로 역전했습니다. 울산이 왜 지금 압도적 선두를 질주하느냐 이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승점 3점을 얻어낸 팀, 그게 강팀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울산입니다. 사실 경기는 수원FC의 플랜대로 흐른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수원FC 이날 가장 잘하는 것으로 울산을 상대로 맞불을 놨거든요. 지난 시즌 좋았던 이 간결한 역습 1호를 통해서 울산을 흔들었는데 라스가 물론 마무리에서 아쉬웠지만 계속해서 울산 뒷공간을 허물었고요. 이에 맞춰서 나가는 패스도 대단히 위력적이었거든요. 울산은 좀 볼을 점유하긴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수원FC가 좋은 흐름 속에서 이승우가 5경기 만에 댄스를 보여줬죠. 네. 앞서 나갔습니다. 손흥민 존에서 진짜 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높은 확률로요. 이승우, 손흥민 골 공식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승우 선수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손흥민 시즌이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 이슈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직접 손흥민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멋진 감차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전반 43분 울산 쪽에 좀 행운이 따릅니다. 네. 라스가 김현건과 경합 도중 넘어졌고 주심이 김현건의 레드카드를 주지만 VR을 통해 노파울로 번복이 됩니다. 제가 이거 뭐 심판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정심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수원 FC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반 9분 이날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합니다. KOM 아마노 준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마노가 투입되자마자 바코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바코는 수협 킬러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는데 5경기 연속골에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수원 FC만 상대로는 뭐냐 펄펄 납니다. 기세가 오른 울산은 5분 뒤 역전골을 넣죠. 아마노가 상대 실수를 틈타 그대로 결승골을 만듭니다. 시즌 6호 골이에요. 아마노 프로 데뷔 후 리그 최다골이라고 하는데 아마노 이날 39분만 뛰고도 팀 내 최다인 3개의 드리블 그리고 100%에 달하는 공격 진영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확실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아마노가 대단한 게 지금 고비마다 득점포를 쏘아 올리거든요. 네. 울산의 복덩이 역할을 확실히 좀 하고 있습니다. 울산 이날 시즌 5번째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예년과 다른 확실한 뒷심 보여주고 있고요. 힘겨웠던 5월을 6경기 동안 4승 1무 1패로 마치면서 2위와 승점 차를 10점 차로 벌리는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수원FC 전반은 진짜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을 정도로 좋은 경기했지만 또 수비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첫 골도 잭슨의 패스 미스가 좀 빌미가 됐고요. 두 번째 골도 곽윤호와 잭슨이 겹치면서 내줬거든요. 차라리 그냥 상대가 멋지게 해서 넣은 골이면 상관이 없는데 매 경기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로 골을 헌납한다는 거는 팀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골키퍼까지 한번 바꿔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김도윤 감독의 씨름이 좀 깊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넘길지 요거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9일 경기입니다. 인천 성남전. 인천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인천이 드디어 승리를 했고 송시우가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인천은 4월 5일 대구전 이후 55일 리그 6경기 연속 이기지 못하면서 서서히 순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날 승리하면서 6월을 4위로 맞이하는 그런 저력을 보였고요. 결승골 넣은 송시우 바로 KOM으로 꼽고 가겠습니다. 0대0이던 후반 33분 골을 넣었습니다. 이주용의 왼쪽 크로스가 문전으로 넘어왔고 이걸 이재원이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일종의 태클 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런 골을 많이 넣어본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올 시즌 개막 후 이 경기 전까지 무득점. 그러니까요. 수협전에서는 득점이 취소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그거를 털어내는, 근데 선수 본인은 조급함도 있었고 좀 마음고생도 있다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팀의 승리까지 조금 챙겼으니까 본인도 만족하고 팀도 만족하는 그런 시우 타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시우 선수가 박창환, 이준석 선수랑 친하다고 하는데 그 두 선수를 위한 손가락 가리키는 세레머니까지, 요거 원래는 요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 대신에 그 선수들을 위한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득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시우가 지금 K리그 1에서 22골을 넣고 있는데 그중 17골이 교체로 들어갔을 때 나왔습니다. 진짜 특급 조커네요, 진짜. 네, 요거는 아마 역사에 남을 그런 특급 조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득점에 관련한 해프닝도 있었죠. 경기 중 득점 직후에 바로 이재원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도 이재원의 자책골로 다 알고 저희도 기사를 마감을 거의 했었는데 구단 관계자가 송시우 골로 정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부랴부랴 송시우 선수를 기자회견으로 호출해서 인터뷰라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송시우는 내가 찾기 때문에 내가 안다. 내 골이었다고 좀 말하고 싶었다.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처럼 만약에 인정이 안 됐다면 정말 답답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남은 어쨌건 경기 전체적으로는 인천의 강한 압박에 고전을 했고요. 인천 역시 성남의 압박에 좀 힘겨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잘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성남은 확실히 포백이 좀 자리 잡히기 시작하고 서울전에서 어떤 두 번째 승리가 얻으면서 기세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디테일 차이에서 조금 밀렸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이제 2004년생이죠. 김지수 선수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무고사 선수를 꽁꽁 묶었다는 것. 사실 시즌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포백이었는데 평균 나이가 22세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와. 앞으로도 성남의 뒷문을 책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천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위로 6월을 맞이하면서 어쨌거나 무승 탈출을 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성남은 또 그 시우 타임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뮬 타임, 팔라 타임 한번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구 포항전으로 가겠습니다.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 최고, 나가 올 시즌 최고의 경기로 꼽고 싶습니다. 대구와 포항 모두 자기가 잘하는 것, 앞선 경기는 잘하는 걸 못하게 했는데 네. 여기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 유감없이 펼쳐 보였고요. 네. 2대2 무승부라는 결과가 최상으로 느껴질 정도로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사실 양 팀 모두 주중 FA컵 여파가 남아 있었죠. 두 팀 모두 FA컵에서 사실상 베스트 전력을 내세웠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승부차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팀이 좋은 경기를 했다는 것, 그만큼 팀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반증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대구는 세징야르 축으로 특유의 역습과 높이를 이용한 공격으로 나섰고 포항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나가는 축구로 맞섰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압박 그리고 빠른 트랜지션이었거든요. 양팀 모두 공수 전환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템포가 올라가고 있었고 보는 입장에서 대단히 흥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선제골 대구가 나왔습니다. 전반 42분 황재원이 올려준 볼을 제카가 뛰어들면서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카가 힘이 워낙 좋아서 신광훈이 몸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뭐 탄력 붙은 제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고요. 포항이 전반 종료 전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신진호의 프리킥도 워낙 날카로웠고 모세스 헤딩도 감각적이었어요. 모세스 계속 지금 최근 경기력을 서서히 올리고 있는 상황에 K리그 데뷔골까지 뽑아내면서 아무래도 이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것 같고요. 포항이 후반 승부를 뒤집습니다. 후반 3분 교체 투입된 정재희가 임상엽의 패스를 받아 멋진 터닝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는데 정재희는 대팍 킬러인 것 같아요. 예, 지난 FA컵에서도 대팍에서 2골 넣으면서 전날 우승에 기여했잖아요. 이날도 교체 투입되자마자 멋진 움직임과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곧바로 대구가 응수합니다. 후반 8분 이번에도 황재원이 침착하게 올려준 크로스를 고자기가 역시 침착한 마무리 득점에 성공하는데 고작이 이번 시즌 6번째 골이자 홈 6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아니, 세리머니 과정 저는 골이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너무 그냥 슬렁슬렁 걸어가서 팬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뭐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세리머니가 된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이후 펼치는데 대구는 브라질 삼총사의 움직임이 이 체력이 떨어질 시간이 될수록 더욱 좋아지는 기현상을 보였고요. 네. 후반 37분이었죠. 세징야가 라보나로 딱 보낸 볼을 제카가 이제 1대1로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과정이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지금 브라질 선수들이 잘하는 게 지금 브라질 대표팀이 왔고 치치 감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구에도 브라질 선수 있어요라고 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항도 허영준, 김승대, 이수빈 등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5월을 2승 3무 무패로 마무리했고 포항은 연패 후 2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양팀 모두 워낙 좋았기 때문에 KUM 2명 꼽았는데요. 대구는 황재원,
두 개의 절묘한 크로스로 두 개의 도움을 올렸고요. 포항 그랜트 이게 그 전반 막판 그 이진용 선수와의 충돌 장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유를 받는 와중에서도 뭐 빌런이라고 그러고. 네, 공중볼 경합 11개 100% 성공을 시켰거든요. 대구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막아낸 건 그랜트의 공이 아니었나 싶어서 네. 황재원과 그랜트 두 선수를 KUM으로 꼽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강원 수원전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강원은 지난 리그 대구전 대비 한 자리 바꿨습니다. 가히 K리그에서 가장 보수적인 감독 바로 연스인데요. 근데 그 한 자리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영 황문기를 벤치로 내리고 한국영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이후 169일 올 시즌 리그에서 첫 선발 출전입니다. 좋았을 때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특유의 통통 튀는 움직임을 보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원은 불투이스 그로닝 선발 복귀했습니다. 그로닝의 경우 FA컵에서 수원 데뷔골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컨셉은 니네 중원이 좋냐 우리 중원이 좋냐 이런 싸움 같았습니다. 강원은 서민우, 김동현, 한국영 3미드를 중원에 배치했고요. 수원은 최근에 밀고 있죠. 정승원, 사리치, 한석종. 이 한석종 선수도 이제 이병 감독을 만나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원에서 힘을 빡 주면서 중원 싸움이 참 치열했습니다. 수원은 사리치가 페널티 실축하고 유성훈 선수가 다시 한번 승부차기를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강원 김영빈에게 선제골 내주고 분위기상 밀리기 시작하면서 좀 과감한 변화를 택합니다. FA컵 여파 때문인지 정승원 유독 지쳐 보였거든요. 정승원을 바로 30분 만에 빼고 이한도를 투입하면서 3백으로 순간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후반에도 양팀 감독은 좀 중원만큼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이한도를 좀 중미로 변경하면서 좀 힘을 보탰고 강원은 2명의 중앙 미드필더죠. 황문기, 김대우를 연달아 투입을 했습니다. 치고받는 양상 아니었지만 미묘한 신경전과 힘싸움이 아주 볼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아니지만 이 경기에 KOM을 뽑고 가면 수원 골키퍼 양영모로 하겠습니다. 페널티는 유상훈이 막았지만 전체적인 경기 기여도는 양영모가 높았습니다. 보시면 탑 코너로 향하는 그 양현준의 어떤 슛을 몸 날려 선방하는 요거 양현준 선수는 차는 순간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 큰 양영모가 좋아하는 코스로 나와서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굴절된 골을 막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 2분 정승용 킥이 굴절돼서 이제 니어포스트 쪽으로 가는데 요것도 막아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역습할 때도 잘 나와서 공을 커트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의 5개의 유효슛 중 4개를 선방하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원 공격은 전체적으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대0 흐름이면 강원이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렀는데 후반 출전한 오영규가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FA컵 중간에 있긴 했지만 지금 2경기 연속 수원에서 전방 공격수들 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영규 골이 안 터져서 답답했었죠. 그렇죠. 네, 이 선수들이 골이 나오면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은 이병 감독 부임 후 리그와 FA컵에서 5승 2무 1패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강원은 연패 이후에 지금 4경기에서 단 1패 조금씩 단단함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한국영이 본격 가세할 6월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이날 받았습니다. 자, 15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움츠렸던 생활축구인들의 귀를 쫑긋하실 것 같은 소식인데요. 5대5 게토레이 H컵 풋살 토너먼트 2022가 열립니다. 네. 스포츠조선 HNS가 공동 주최하고요. 파트너사로 게토레이, 롯데칠성, 국민체육진흥공단, 가히, 디오션 리조트, 나쏘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기존의 성인 남자부에 중학생부, 그리고 여성부까지 추가한 국내 최대 규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6월 18일 부산 예선을 시작으로요. 7월에 시흥 예선, 서울 예선, 전주 예선, 천안 예선 등을 이어가고요. 예선 조별리그 후에 16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하고 지역 챔피언은 전국대회 파이널에 나서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HM 풋살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팀당 최소 5명 이상이 한 팀을 이뤄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볼만찬도 예선부터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주간의 A매치 4경기 이어지잖아요. 볼만찬 잠깐 A매치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